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칭입니다. 네. 오늘은 칩 힙스와 데니스 형제가 쓴 스틱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케팅 업계에서는 바이블로 통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우리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는 뭘 말하는지, 또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위한 핵심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전달 방식, 대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그리고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라, 시선을 맞춰라, 제스처를 활용하라, 연습해라, 연습 계속해라, 그죠? 또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해라, 반복해줘라, 사례를 활용해라 등등등 굉장히 많은 조언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상대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에게 그렇게 들릴 거고, 상대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도 제 기억에 남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학생 8명에게 통계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1분 발표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해서 물론 채점 기준은 이야기 전달력이라든지 설득력, 자신감, 언변, 카리스마 등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채점을 했겠죠. 그 채점을 하고 나서 10분 뒤에 그 발표를 들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두 개 정도를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두 개조차도 통계 자료와 관련된 기억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63%는 뭐냐? 스토리만 기억하는 거예요. 스토리. 그 1분 짧은 발표 동안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자, 발표 능력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표는 잘할 수 있어요. 발표는 잘할 수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발표 굉장히 잘했어. 근데 무슨 얘기 했지?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쉽게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평범한 우리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냐라고 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대표적인 게 우리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의 명대사가 있겠죠. 또 속담, 괴담, 속설, 그리고 이렇게 에피소드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순간 바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스틱이라는 책에서는 6가지의 핵심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 첫 번째, 단순성. 두 번째, 의외성. 세 번째, 구체성. 네 번째는 신뢰성. 다섯 번째, 감성. 여섯 번째, 스토리. 이렇게 앞글자 영어 이니셜을 따서 석세스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핵심 요소를 갖추면 우리의 메시지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이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한 문장으로. 자, 핵심은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성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광고 캠페인이 있죠. 나는 맥이다. 나는 PC다. 자,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맥과 PC의 어떤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아주 심플하면서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이러하게 단순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외성입니다. 이 의외성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죠? 개그맨들이죠. 개그맨들은 이 의외성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자, 의외성은 예상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던 패턴을 벗어난다든지, 또 놀라움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의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외성은 이 책에서는 비행기 표지판 사례와 뭐 이벤트 진실을 노출한다든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외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미지를 그리게끔 하는 거죠. 자, 서브웨이에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6인치와 12인치짜리 샌드위치가 있는데 서브웨이에서 어떻게 광고를 했냐 하면 자, 6인치 샌드위치는 핸드폰 크기의 샌드위치라고 표현을 하고 12인치짜리 샌드위치는 노트북 크기의 샌드위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직관적이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선택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좋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어떤 상세 설명을 볼 때도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머리에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를 활용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가 몸에 좋아, 걷기 운동이 몸에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냥 걸으세요 하는 것보다 10,000보를 걸으면 좋습니다. 하루에 10,000보 걸으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죠? 10,000보라는 숫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목표 설정이 되는 거죠. 아, 오늘 하루 10,000보를 걸어야 되겠다. 라는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이 목표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합니다. 아, 오늘 내가 10,000보를 걸어야지.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숫자를 구체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체성은 결국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이 신뢰성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출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가 아주 몸에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죠.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뭔가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사과는 아주 몸에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열심히 먹어서 건강해져 볼게요.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의 권위를 빌려오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전문가의 아니면 또 연구 결과 아니면 어떤 증빙 데이터라든지 정부에서 인증한 인증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권위를 빌려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이 전달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수용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걸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은 이러한 권위를 빌려와서 사기를 많이 칩니다. 자, 그래서 신뢰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로는 감성입니다. 감성. 자,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을 조금만 터치해주면 사람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감동적인 이야기나 사례, 특히 가족이나 친구, 우정, 그죠?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을 탁 건드리게 되면, 그죠? 부모님 볼란 아들에게서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서와 감성을 건드리는 포인트죠. 이러한 것들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또 특히
강사 중에 이런 감성 터치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강의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자,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지가 않아요. 기억되지가 않고 지루하다. 언제 끝나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식을 일상적인 삶에 녹여서 이야기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쉽게 기억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죠.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스토리 형식으로 된 것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그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브랜드를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브랜딩화하기도 합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 또 SNS에 우리가 일상을 공유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스토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보다는 이러한 일상적인 스토리를 함께 이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상대에게 쉽게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강력한 메시지의 핵심 요소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분이 그죠? 강사계의 김창옥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이 강력한 메시지의 핵심 요소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특히 감성을 터치한다든지 또 스토리 뭐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저는 그냥 김미자라는 이름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강의를 듣고 나면 김미자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네, 그렇듯이 그분의 메시지와 이야기는 늘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의 핵심 요소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이러한 부분들 아니면 직장생활 하면서 또 본인의 발표라든지 어떤 역량을 뽐내실 때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핵심 요소들을 적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은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